그 아이에게 어떤 조그마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 뱃살을 얘기하는 것 같고 나의 외모를 지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쉽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그 암울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숨은 곳을 찾아서 새순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뵙게 되는데요. 지금 킬러푸드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애정과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가님의 이력을 보니까 16년 동안 음. 학교에서 보건교사로서 재직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건강 전문가로서의 활동도 하셨고, 음. 자, 지금은 이제 책을 또 내셨어요. 이렇게 많은 수식어 중에서 배경미라는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문장이나 한 단어가 있을까요? 저를 표현하는 단어라면 호기심 천국? 호기심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건강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굴이 굉장히 개구장이 같은 표정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경미 작가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저의 어린 시절은 지금 호기심 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던 착한 어린이,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던 성실한 학생, 그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 호기심 천국과 다른 부분인데 혹시 어린 시절에 그 착한 학생에서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에서 지금의 호기심 천국이 되기까지 어떤 가치관의 변화나 어떤 변화의 배경이 있었을까요?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던 착한 어린이였지만 저는 4남매 중에 K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K 장남하고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니 항상 가족의 어른들의 건강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했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16년 동안 보건교사로 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동하셨잖아요. 네. 수많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을 건데 작가님께서 내가 꼭 이 책을 써야 되겠다 결심하게 됐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보건교사 생활할 때는 책을 쓴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보건교사 첫 발령 받았을 때와 내가 퇴직했을 때 아이들의 면역력과 질병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토피 있는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아토피 없는 애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왜 이렇지?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피 수치, 혈액 관리 수치도 점점점 나빠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이 식습관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이들의 건강 교육을 했지만 결국은 가정에서 식습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 건강을 챙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후 어른들을 직접 만나서 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면역 관리를 해야 되는지, 혈액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안내를 하는 도중에 결국은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킬러푸드라는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작가님이 정말 건강 전문가로서의 굉장히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생활하시다가 아이들의 근본적인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한테로 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책 제목이 굉장히 강렬해요. 네. 제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킬러푸드 너무나 강렬하죠. 하지만 이 킬러푸드는 매우 순화된 언어입니다. 원래 원제목은 맛있는 살인자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들, 초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이 결국은 아이의 건강을 갉아먹는 살인자라는 것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를 어떻게 하면 바로 드러낼 수도 없고 고심한 끝에 킬러푸드라는 책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지만 사실 아이들이 잘 먹어주지 않는다. 그냥 우리 아이는 햄버거나 피자, 라면을 좋아한다.
그렇게 고민하는 부모들한테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이들하고 싸우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적었지만 아이들한테 무조건 먹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횟수를 줄이고 아니면 좀 더 좋은 것들을 더 첨가하면서 아이들에게 단계별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작가님께서 단계별로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음.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햄버거를 먹는 것부터 가정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햄버거를 먹지 마라가 아니라 햄버거를 먹을 때 항상 같이 오는 음료수가 있죠. 그 음료수를 탄산음료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한 차 음료로 바꿔준다면, 그리고 우리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패스트푸드를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샐러드나 아니면 방울토마토 같이 식이섬유가 가득 든 어떤 음식을 앞 순서로 배치를 해둔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가 있고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제시된 내용들은 아마 이 책을 킬러푸드를 읽는다면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네,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먹는 순서를 바꿔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청소년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 중2병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사춘기 아이들 엄마 말 잘 안 듣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싸워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변화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내용을 집필했습니다. 저도 딸아이와 먹는 음식으로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자, 요즘 건강 정보가 정말 많이 넘쳐납니다. 좋은 음식도 많고요. 나쁜 음식도 너무 많죠. 작가님이 생각하는 좋은 음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음식은요, 덜 가공된 거, 리얼 푸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음식을 유기농 이렇게 준비해서 먹기에는 사실 맞벌이 하는 저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배달 음식이나 초가공 식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선한 리얼 푸드, 덜 가공된 것들을 먹는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제가 건강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음식에 대한 순서나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결국 음식보다는 습관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좋은 식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 지금은 그 음식의 메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 메뉴는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어떻게 매일 도시락을 쌓아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애써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통제 가능한 영역, 이왕 나와 있는 급식의 메뉴에 순서를 바꿔보자.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FPC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샐러드나 식이섬유 메뉴를 먼저 먹음으로써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그리고 단백질의 성분을 많이 든 음식을 먼저 선택함으로써 포만감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마지막에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을 선택하자. 메뉴를 바꿀 수 없다면 순서라도 바꾸자. 메뉴를 바꿀 수 있다면 메뉴도 바꾸고 순서를 바꾸자. 라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건강 습관, 건강 식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은 쉬운데 실천이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작가님의 가정에서 바로 적용해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냉장고에 샐러드 볼을 늘 놔둡니다. 식사 전에 항상 샐러드를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귀찮을 때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 식품을 챙겨주기도 하고요. 항산화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식사 후에는 항산화제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이런 식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과 삶까지 달라지게 만든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학교에서도 좋고 뭐 음. 가정 안에서의 어떤 일도 좋고요. 가장 많이 변했던 것 중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의 둘째 딸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신체 활동량이 적어지고 아무래도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 어느덧 살이 10kg가 훌쩍 쪄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체중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자존감까지 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아이와 결심하고 어느덧 식이섬유를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야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딱 정해진 식사 시간에 맞춰서 저녁까지만 먹고 야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늘 제가 강조했던 식이섬유와 항산화제를 충분히 보충했거든요. 그랬더니 10kg가 쭉 빠지고 애가 키가 훌쩍 커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것이 외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의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맞아요. 사춘기 때 얼마나 예민해요.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인데 그렇게 살이 찌고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 아이에게 어떤 조그만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 뱃살을 얘기하는 것 같고 나의 외모를 지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쉽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그 암울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딸을 키워본 입장에서 너무 공감 가네요. 요즘 건강에 대한 상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건강 정보는 많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혼란을 좀 초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뀐 음식이나 건강 상식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보건교사 시절에는 새끼 꼬박꼬박 잘 먹어라. 그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내 몸을 씌워주는 타임, 내 몸을 해독하는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저는 그래서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있고 야식과 폭식을 하고 늦게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아침까지 또 무언가를 내가 늘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한다면 내 몸이 지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좀 쉬어주자. 그리고 해독 모드를 켜주자.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가족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몇 시간의 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크게 무리가 없는 시간이 12시간에서 16시간이더라고요. 한 7시나 8시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굶고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는 거. 그 패턴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친 소화기관을 쉬어주기 위해서 12시간에서 16시간의 그 공복을 지켜준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게 사실 제가 가장 쉽더라고요. 애들하고 하기에도. 필로푸드를 쓰면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오히려 작가님이고 작가님의 가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을 쓰기 전과 또 지금 작가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도 사실 인스턴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가 몸에 나쁘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내 아이 고등학생인 저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인스턴트 천국에서 자란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건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집필을 하면서 가장 무거웠던 게 책을 출간하게 되면 너는 이렇게 살고 있어? 저한테 대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제가 집필을 멈췄던 시간이 있습니다. 아, 나는 100%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고민한 끝에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 완벽하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도 같이 그리고 독자분들도 같이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자. 그런데 방향을 가지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바꿔보자는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속도를 내어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이 책에 제시된 방향대로 제일 잘 따라하는 학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100%다 할 수는 없지만 네. 노력한다라는 거, 다 같이 노력한다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네. 또 아까 말씀했듯이 먹는 음식에 대한 순서도 음, 바꿔가면서 현실은 바뀔 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킬러푸드 덕분에 야, 우리 가족들이 다 달라졌어요. 우리 식탁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건강이 달라졌어요. 음. 라는 이제 그런 독자들이 나올 건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야,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 킬러푸드라는 책을 읽고 우리 집 식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식탁이 바뀌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이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것만큼 저에게 기쁜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누군가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또 집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건강 전문가로서 킬러푸드 이 한 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반드시 출간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음.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생각하는 진짜 건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스턴트 중독된 내 아이 어떻게 살릴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이런 인스턴트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아이한테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물 먹는 습관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쉬어주는 타입, 내 몸을 해독할 수 있는 타입, 그리고 또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면 좀 더 좋은 음식, 식이섬유라든지 항산화제 같은 것들을 잘 챙겨 먹으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로서의 영역을 넓히면서 활동하실 건데요. 요즘 가장 힘을 쏟고 계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킬러푸드 책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청소년들 건강을 위해서 학부모와 그리고 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을 부모가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음, 근데 뭔가 학교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서 아니면 특강식으로 음,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경험하게 한다라면 아마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님한테 또 가르쳐 주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배경미 작가님께서 앞장서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3년 차 질병 예방 전문가입니다. 16년 동안 제도권 안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7년 정도 사람들을 1대1 맞춤형 컨설팅으로 건강을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건강 습관의 가장 기본은 아이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킬러푸드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청소년이지만 가정에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어디서든 그리고 몇 명이 되었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